교주의 은퇴 일상일장 밖에서 싸우는 게 좋겠어? 때는 9월.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려 한여름의 자결하는 더위를 씻어냈다. 바람이 불면 절반, 비가 오면 완전히 망했지. 금능성 남쪽 취선루문 앞에서 왕야는 문설주의 기대 쓸쓸한 거리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오늘 장사도 망했네. 그는 수려한 용모에 푸른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꼿꼿한 몸에는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언뜻 보기에 비범한 기품을 지닌 문인 선비 같았다.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점원을 돌아보며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약간의 체념을 드러냈다. 이맨 아길리 멍청한 놈은 잠만 자고 먹기만 해. 이 자식이 손발이 빨랐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당장 해고했을 거야. 장사하기 힘들어. 그래도 장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칼날이 번뜩이고 암투가 벌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게 말하며 왕야는 자신의 엄지와 검지 사이 두툼한 굳은 살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왕야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었다. 10년 전 왕야는 이 무협 세계로 넘어왔다. 소설 속 장면처럼 왕야는 기연을 얻고 신공을 연마하여 단 10년 만에 천하무적이 되었고 흉악한 명성을 떨치며 천하를 위협하는 마교 교주가 되었다. 아마도 무적이라 너무 외로웠거나 혹은 암투가 난무하는 강호의 분쟁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왕야는 한 차례 정파의 포위 공격 속에서 거짓으로 죽은 척했고 그 이후로 무림은 평화로웠다. 강호에는 흉악한 명성을 떨치던 마교 교주가 사라졌지만 금능성에는 돈을 밝히고 여색을 좋아하는 주루 주인이 하나 늘었다. 2시즌 더 열어보고 손님이 없으면 그냥 문 닫아야지.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왕야는 혼잣말을 했다. 이용원에 최근 벽안녀 2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금발 벽안이 참으로 아름답지. 마침 사람도 없으니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하는 동안 왕야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고 마치 그 새로 들어온 벽안녀 2명이 눈앞에 있는 듯 했다. 주인장 빈방이 있어? 왕야가 넋을 놓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몇몇 그림자가 객잔문 앞에 서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삿갓을 쓰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도롱이 아래에는 날렵한 복장을 갖추고 손에는 장창과 도검을 들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강호를 떠도는 협객들이었다. 금능성은 삼강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사방천리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수많은 유랑상인과 여행객들이 오갔으며 금발벽안의 이방인들도 왕래했다. 이 강호의 유협들에 대해 객잔을 운영하는 왕야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잊고 말고요. 그 말을 듣자 왕야의 얼굴에 떠오른 음흉한 미소는 순식간에 아첨하는 미소로 변했다. 그는 문 밖에 몇 사람에게 말했다. 물론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많이 오니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말하며 왕야는 허리를 굽혀 그들을 객잔 안으로 맞이했다. 예전 왕야가 마교 교주였을 때는 당연히 이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장사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었다. 우리 3명에게 상방 3칸을 주시오. 객잔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작은 은덩이 하나를 왕야에게 건넸다. 알겠습니다. 은덩이를 보자 왕야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손님 여러분, 저희 객잔에는 좋은 술도 있습니다. 이 가을비가 끊이지 않는데 술 한 잔으로 이 습하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화조주 한 단지 가져오고 작은 요리 2가지, 양고기 2근을 내오시오. 왕야의 말을 듣고 그중 한 남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때 왕야는 대답하며 동시에 옆에서 졸고 있는 아기를 발로 차 깨웠다. 자고 또 자. 잠만 잘 줄 알지. 이 손님들을 모시고 위층 상방으로 가서 쉬게 해. 손발 좀 빨리 움직여라. 만약 손님들을 소홀히 대접하면 내놈 반달치 품삯을 날려버릴 테다. 네, 아길은 왕야의 발길질에 깨어나 정신을 차렸고 멍하니 대답한 후 남자들에게 말했다. 손님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몇몇 남자들을 데리고 위층 객실로 향했다. 이 망할 녀석! 아길의 모습을 보며 왕야는 나직이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방금 남자가 건넨 은덩이를 꺼내 손으로 무게를 달아보며 속으로 기뻐했다. 무려 20냥이나 되는군. 이번 장사 대박이네. 그렇게 말하며 왕야는 주방을 향해 외쳤다. 작은 요리 3가지, 양고기 2근. 한참 후에 방금 그 남자들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삿갓과 도롱이를 벗어던지고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굳건한 얼굴에 칼과 검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허겁지겁 먹고 마셨으며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간 이로 인해 원래도 조용했던 객자는 더욱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분명히 이 남자들은 무슨 일이 있는 듯했다. 이 광경을 보고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이 풋내기들 기본적인 위장술조차 모르는군. 주인장, 왕야가 속으로 요즘 무리민들의 의식이 형편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아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들 좀 이상해요. 왜? 그 말을 듣고 왕야는 눈꺼풀을 치켜뜨며 나른하게 물었다. 방금 제가 그들을 객실로 안내할 때 그들의 경계심이 아주 강한 것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품속에 뭔가를 잔뜩 숨기고 있었고 몸에서는 피비린내도 났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 이때 아길은 신비롭게 말했다. 그만! 아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야는 말을 잘라냈다. 내가 가르쳐준 규칙 다 잊었어? 얌전히 일이나 해. 손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묻지도 마. 손님 기분 상하게 하면 내 놈을 때려 죽일 테다. 이 망할 자식아. 하지만 왕야의 말을 듣고 아길은 뭔가 더 말하려 했다. 그러나 왕야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랄. 이때 왕야는 아길의 머리에 밤송이 하나를 먹였다. 내 놈은 왜 이렇게 한가해? 문 앞에 똥차가 지나가면 숟가락으로 맛이라도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 내가 말해줄게. 이때 왕야는 아길을 장황하게 교육하기 시작하려 했다. 낙장천, 너희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때 차가운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삿갓을 쓴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더니 가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몇몇 남자들을 보며 험악하게 웃었다. 눈치껏 물건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부하들이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그 남자는 삿갓 아래 검은 옷으로 얼굴을 가렸고 몸의 도롱이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가릴 수는 없었다. 정말 개똥벌레 같은 놈들이군. 끝도 없지. 그 말을 듣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가 장검을 뽑아들고 비웃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하다. 좋다. 그 말을 듣고 이 흑의 남자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성불시켜주마. 모두 나와라. 와르르. 남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8명의 흑의 남자들이 순식간에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낙장천 일행을 포위했다. 드넓은 객잔하는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손님 여러분, 이 일촉즉발의 중요한 순간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저희 가게는 작고 이윤도 박합니다. 여러분 싸우실 거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밖에서 싸우는 게 좋겠어? 이장 깊이 숨겨진 실력?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양쪽 인물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왕야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살기가 가득했다. 사리가 담긴 시선을 느끼며 왕야는 멋쩍게 두 번 웃고는 말했다. 물론 이건 그저 제가 드리는 미숙한 작은 제안일 뿐이니 계속하시죠. 계속. 개자식, 감히 네 할아버지를 놀려? 목숨을 내놔라. 흑의 남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동시에 그의 손에 든 장검이 움직이며 싸늘한 살기를 띠고 왕야의 목구멍을 향해 곧장 날아왔다. 이 검은 빠르고 급했으며 사리가 가득하여 조금도 봐주는 기색이 없었다. 이 검을 본 왕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개처럼 빠른 이 검이 그의 눈에는 지극히 느리게 보였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설까? 내 신분이 틀림없이 드러날 텐데 아니면 다 죽여버릴까? 내 실력으로는 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길은 어떻게 하지? 설마 그까지 함께 죽여야 한단 말인가? 순간 일련의 문제들이 왕야의 마음에 밀려들었다. 남의 목숨을 해치지 마라! 왕야가 이들을 죽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난 외침이 들려왔다. 이때 낙장천이 크게 소리치며 손에 든 장검을 맹렬히 치켜들었다. 챙!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낙장천이 그 남자가 왕야에게 찔러 넣은 검을 곧바로 쳐냈다. 정말 의리가 하늘을 찌르는군. 그 검이 막히자 흑의 남자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상관없는 주인장을 구하려 하다니 유유한 천지 호연직이 영원하리. 이때 낙장천이 가슴 앞에 장검을 가로지르며 정색하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천하회가 뿌리내린 근본이니 너희 권력을 찬탈한 소인배들이 어찌 알겠느냐. 천하회? 낙장천의 말을 듣고 왕야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그는 비록 일찌감치 은거하여 강호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지만 천하회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이 천하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떠오른 세력으로 문화의 고수가 구름처럼 많고 제자들도 많아 강호제일의 대파로 불렸다. 개똥 같은 호연지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낙장천을 보며 이 흑의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균천령을 내놓기만 하면 오늘 우리들은 너희를 놓아주겠다. 어떻겠느냐? 퇴! 흑의 남자의 말을 듣고 낙장천은 침을 뱉으며 차갑게 말했다. 육경천은 벗을 죽이고 사부를 시해하며 천하회 방주의 자리를 찬탈했다. 그런 소인배가 내게서 균천령을 얻으려 하다니 그야말로 망상이다. 육방주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천하회는 그저 이름 없는 작은 방파에 불과했을 뿐 방주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저 능력 있는 자가 차지한 것일 뿐이다. 네가 균천령을 내놓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하며 이 흑의 남자는 얼굴색을 바꾸고 말했다. 모두 죽여 없애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나머지 흑예인들은 손에 든 장검을 흔들며 즉시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양쪽 인물들이 뒤섞여 싸웠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객잔 안에서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병기가 충돌하며 사방으로 불꽃이 튀어 매우 눈에 띄었다. 낙장천 일행 또한 완강하여 적의 수가 많고 자신들은 적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껏 싸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여전히 수적 열세에 밀려 패배하기 시작했다. 3명 중 2명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낙장천은 홀로 버티고 있었지만 몸에 이미 심한 부상을 입어 피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 왕야는 한쪽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낙장천의 생사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호의 은원과 분쟁은 그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었고 눈앞의 광경은 그의 마음에 조금도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객잔 안의 집기들이었다. 무리민들이 싸울 때 주점이나 객잔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인가? 부서진 탁자와 의자, 집기들은 모두 새하얀 은자돈가 아니던가. 쉬크! 왕야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순간 날카로운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보니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마치 번개처럼 자신의 목구멍을 향해 곧장 날아왔다. 이 검은 살기로 가득했으며 분명히 자신을 검 아래 베어버리려 했다. 됐어. 정면으로 날아오는 검광을 보고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이놈들이 기어이 이럴 작정이라면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생각한 왕야는 몸을 살짝 움직이며 나설 준비를 했다. 주인장 조심해요. 왕야가 막 나서려 할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보니 한 그림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속도가 극히 빨라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놀림은 번개 같았고 두 손가락을 모아 왕야에게 향하던 장검을 잡더니 손목을 한번 비틀었다. 쨍!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 장검은 한치 한치 부서져 버렸다. 장검이 부서지는 순간 그 그림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맹렬히 한 장을 그 흑예인의 가슴팍에 찍어 눌렀다. 쾅!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흑예인의 몸이 찢어진 천 조각처럼 뒤로 날아가 땅에 부딪히며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숨을 거두었다. 이 광경을 보고 왕야는 깜짝 놀랐다. 그가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 그림자가 다름 아닌 평소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아길이 무공을 할 줄 안다고?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장으로 사람을 그대로 때려 죽이다니. 이 한 장만으로도 아길이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음속으로 경악하는 순간 왕야의 시선이 아길에게로 향했다. 이때의 아길은 평소에 게으르고 잔꾀를 부리던 성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 대신 영웅적인 기계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원래 구부정했던 몸도 이때는 곧게 펴졌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사람을 위압하는 듯한 압박감을 풍겼다. 이 녀석 봐라. 종사 경지의 고수였잖아. 그저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왕야는 아길의 경지를 알아차렸다. 무도. 우더의 길은 역대 고수들에 의해 정리되고 귀납되어 9가지 경지로 나뉘었다. 무사, 삼류무사, 일류무사, 일류무사, 종사, 대종사, 무성, 인선, 선천. 그중 종사 경지에 이르면 강호에서는 이미 고수의 존재였다. 왕야가 속으로 생각하는 동안 선두의 선흑의 남자도 정신을 차렸다. 그는 먼저 아기를 두어 번 훑어본 후 주먹을 쥐고 절하며 말했다. 저희가 이곳에 고수가 계신 줄 모르고 많은 결례를 범했습니다. 만약 각하께서 이 일과 무관하시다면 얼마든지 떠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절대 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몸을 한쪽으로 비켜 아길에게 길을 터주었다. 이 광경을 본 왕야는 속으로 비웃었다. 강호란 이렇듯 실력 지상주의였다. 네, 실력이 강하면 당연히 어디서든 존경받지만 실력이 미약하면 그저 남의 칼날 아래
도살될 양일 뿐.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아길은 낙장천을 보고 다시 왕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 그래도 양심은 좀 있군. 아길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며 왕야는 속으로 생각했다. 동시에 그도 안심했다. 아길이 무예를 지니고 있으니 자신도 나설 필요가 없겠군. 각하께서 기어이 그러시겠다면 저희가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때 선두의 흑의 남자가 차갑게 콧방귀를 뀌더니 그의 손에 든 장검이 움직였다. 죽여라. 챙.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나머지 몇 사람의 손에 든 장검이 일제히 아길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이 광경을 보고 아길은 여전히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몸 주위에서 금빛 내기가 솟아올라 사람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이 보였다. 삼장 열혈 청년. 인파 속으로 뛰어든 아길은 순식간에 몇몇 흑예인들과 뒤엉켜 싸웠다. 그동안 아길의 몸 주위에서는 금빛이 넘실거렸고 장풍이 흩날렸다. 그가 날리는 매장에는 묵직하고 거대한 힘이 실려 있었고 마치 거대한 도끼로 산을 가르는 듯 강맹하여 막을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 마치 나한이 강림하여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잡는 듯 했으며 몇몇 흑예인들은 계속해서 밀려났다. 이것은 대선사의 반야신장이다. 아길이 펼치는 장법을 보며 왕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년간 자취를 감췄던 반야신장이 아직도 계승되고 있다. 게다가 아길 이 녀석이라니. 불광영세! 만법 개공! 왕야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아길이 갑자기 크게 외쳤다. 동시에 그의 온몸에 금빛 내공이 응집되더니 맹렬히 한 장을 앞으로 세게 찍어 눌렀다. 이 한 장이 찍혀나가자 거대한 둔탁한 소리가 났고 마치 큰 종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했다. 자세히 보니 금빛 만도가 자가 허공에서 솟아나와 몇몇 흑예인들의 몸에 그대로 밝혔다. 그러자 이 세 명의 흑예인들은 하나같이 뒤로 날아가 땅에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괜찮군. 아길 이 녀석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공력을 지녔다니 무예를 익힐 좋은 제목이야. 눈앞의 광경을 보던 왕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칭찬했다. 만약 저 녀석이 꾸준히 노력하고 이시 변연을 더 수련한다면 겨우 내 공력에 일할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군. 형님, 이 녀석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세 명의 검은 옷 사내를 진동시켜 죽인 후 그중 한 검은 옷 사내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제는 무공이 고강하여 우리들은 상대가 되지 않으니 우선 물러난 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웁시다. 그 말을 들은 선두에 선 검은 옷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그는 몸을 솟구쳐 밖으로 빠르게 휩쓸려 나갔다. 아길, 빨리 쫓아가. 검은 옷 사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이때 왕야는 탁자를 치며 다급하게 말했다. 만약 그들을 놓치면 후환이 끝이 없을 텐데. 이때 왕야는 얼굴 가득 초조한 기색을 띠고 있었고 마치 정말로 그 검은 옷 사내들이 훗날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때 아길은 왕야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몸을 움직여 낙장천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하며 입을 열어 말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고맙소. 소엽 도와주셔서. 이때 낙장천은 아길에게 부축되어 숨이 끊어질 듯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내가 이번 길에 부주의했던 탓이요. 소엽에게 폐를 끼쳤구려. 강호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님께서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아길은 낙장천을 위로하며 동시에 그의 상처를 훑어보았다. 낙장천의 몸에는 이미 여러 군데 검상이 있었고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몇 군데는 이미 급소를 다쳐 이제는 회생불능이었다.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소. 죽기 전에 염치 없는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하면 낙장천은 품에서 푸른 옥패 하나를 꺼내 그것을 아길에게 건네며 입을 열어 말했다. 이것은 천하회 방주의 신물인 균철령이요. 이 패를 가진 자는 천하회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관장할 수 있어. 소엽은 부지 이것을 잘 보관하여 도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손님, 저희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저 평안히 먹고 살기를 바랄 뿐 일에 휘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일은 다른 분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아길이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왕야가 다급히 말했다. 방금 전 일을 겪으며 왕야는 알 수 있었다. 이 균철령은 근본적으로 저승사자나 다름없어 누구 손에 들어가든 끝없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만약 10년 전이었다면 강호의 갓발을 들여놓아 피 끓던 왕야는 틀림없이 이 균철령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강호의 배신과 속임수를 익히 보아왔고 인정과 세태에 대해 이미 냉담해져 있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다는 태도로 왕야는 절대 이 옥패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왕야의 생각일 뿐이었다. 아길은 왕야의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균철령을 받아들며 입을 열어 말했다.
손님, 안심하십시오. 이 옥패는 제가 절대 도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로군. 이 광경을 보고 왕야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 젊은 협객들은 다 이렇다. 피가 끓어오르면 어떤 뜨거운 감자라도 기꺼이 떠맡으려 하지. 고맙소, 소혁. 아길의 말을 들은 낙장천은 가볍게 한마디를 내뱉고 이내 고개를 푹 떨구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이고, 미치겠네. 낙장천이 죽은 것을 본 후 왕야는 즉시 아길의 곁으로 다가와 입을 열어 말했다. 방금 전이를 못 들었느냐? 그 자들은 모두 천하의 사람들이고 게다가 모두 이 옥패를 노리고 온 것이었다. 이런 때에 네가 옥패를 받으면 이것은 화를 스스로에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때 왕야는 불평으로 가득했고 말투는 마치 원망하는 안악 같았다. 주인장 8마리 쌀이 운명에 정해져 있으면 천하를 다 돌아다녀도 한 대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 아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어 말했다. 이 천하회 사람들이 우리 객잔에서 죽었으니 내가 이 옥패를 받든 안 받든 그들은 모두 올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주인장 목숨을 구했으니 죽기 직전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사이에 아길은 은은한 기피를 드러냈다. 안심? 그 말을 들은 왕야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눈앞의 아길을 보며 입을 열어 말했다. 그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안해졌겠지만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불쌍하게도 나는 힘들게 객잔을 운영했고 아내가 죽어도 재혼도 못했으며 평소에는 애써 운영하며 너와 주방의 이 두 놈 뭘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뭘 해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이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너희는 나에게 온갖 말썽만 일으키는구나. 내 팔자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하냐. 이때 왕야는 목청을 길게 내려 마치 당나귀처럼 슬피 울부짖었고 때때로 가식적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왕야는 마교교주로서 냉혹하고 차가웠으며 살벌하고 결단력이 있었으니 이런 목청껏 울부짖는 아낙네 같은 행동은 본래 경멸하여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의 세례를 거치고 나서는 왕야도 초연해졌다. 인생이란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지. 폼 잡고 멋부리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맡기면 된다. 주인장 언제 애써 운영했습니까?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입을 열어 되물었다. 주인장은 평소에 계산대에서 돈 받고 욕하는 것 외에는 이홍원을 돌아다니거나 아가씨들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는 것뿐이었지 않습니까? 이 객잔은 저희가 제일 힘들다고요. 이 말이 나오자 왕야는 이미 할 말을 잃었다. 돈 받고 욕하기, 기루를 돌아다니고 아가씨들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기. 이런 일들 자신이 정말로 해본 것 같았다. 무슨 놈의 헛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손을 들어 아길에게 밤송이 한 대 먹이려 했으나 아길이 무공을 지녔다는 것을 떠올린 후 바닥의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뭘 멍하니 서 있느냐? 빨리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시체의 몇 구가 이렇게 바닥에 널려 있는데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눈을 한번 뒤집었다. 동시에 그는 기름종이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가 곧장 금능성 관아로 향했다. 과연 역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다. 이 쓸모없는 주인장에게 기댈 수는 없었다. 제사장 밤은 평화롭지 않았다. 해질녘 가을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렸다. 관아의 포졸들을 응대하고 현장을 깨끗이 치운 후 왕야는 일찍이 문을 닫았다. 시체는 처리되었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청 안탁자 위에는 4가지 반찬과 1가지 국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하얀 만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언뜻 보아도 매우 먹음직스러웠다. 음식 옆에는 푸른 옥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옥패는 온통 푸른색으로 맑고 투명했으며 그 위에는 균천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균천령이었다. 왕야는 탁자 앞에 앉아 두 팔을 껴안고 균천령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왼쪽에는 난처한 표정의 아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건장한 체격의 얼굴에 살집이 두툼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진충으로 취선루의 요리사였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칼 솜씨는 더욱 절묘하여 그가 썰어낸 양고기는 매미 날개처럼 얇아 왕야의 깊은 감탄을 샀다. 아니,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못 먹게 하는 건 무슨 신보입니까? 그 망할 옥패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 옥패를 먹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 4가지 반찬과 1가지 국을 보며 아길은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어 말했다. 이렇게 좋은 음식과 만두를 더 이상 안 먹으면 다 식어버리겠어요. 말하며 아길은 만두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먹는 것밖에 모르지. 아길이 만두를 집으려 손을 뻗는 것을 본 왕야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뻗어 아길의 손바닥을 내리쳤다. 그 모습을 본 아길은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왕야의 손바닥은 마치 마력이 있는 듯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었고 아길의 손바닥을 제대로 내리쳤다. 짝! 가벼운 소리와 함께
아길의 손바닥은 왕야에게 맞아 떨어졌다. 이런 주인장. 왕야에게 손바닥을 맞은 아길은 입을 열어 말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주인장은 객잔을 운영하느라 재능을 낭비한 겁니다. 만약 무술을 연마하여 장법만 전문적으로 수련했다면 틀림없이 강호에서 이름을 떨쳤을 겁니다. 주인장의 이 한방은 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길이 비꼬고 조롱하는 말로 말투가 비아냥거려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때려야겠군.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눈을 한번 뒤집으며 입을 열어 말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네 녀석이 무공을 지닌 줄 알았다면 애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에서 건져내지 않았을 것이다. 매일 내 것을 먹고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말썽까지 일으키다니. 반년 전 왕야는 항구를 지나던 중 그때 아길이 바닷물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왕야는 아길이 물에 빠져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몸에 돈이 있는지 뒤져보려 했다. 하지만 아길이 살아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왕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의원에 보내 살려냈다. 또 아길이 돈이 없어 계산하지 못하자 왕야가 대신 지불한 은자도 돌려받을 길이 없어져 그를 곁에 두고 심부름꾼으로 삼아 일하며 빚을 갚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둬. 왕야의 말을 듣고 아길이 입을 열었다. 네 성격은 내가 진작에 꿰뚫고 있지. 넌 10중 8구 나한테서 돈 좀 뜯어낼 수 있을지 보려는 거잖아. 난 이홍원 기루의 포주가 착해질 거라고 믿을지언정 너 같은 수전노가 사람을 구할 거라고는 안 믿어. 에휴, 세상 인심이 각박하고 사람 마음이 옛날 같지 않구나.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가련하다. 나 왕모는 평생을 유순하고 너그러우며 인심 후하게 살았는데 사람을 구하고도 오히려 원망이나 듣다니 참으로 슬프고 애통하구나. 말을 하는 동안 왕야는 풀이 죽어 마치 원한 맺힌 아녀자처럼 우물쭈물했다. 이런 모습에 어찌 옛날 강호를 호령하던 마두의 풍모가 남아있겠는가. 됐어요 사장님. 왕야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진충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길 저 녀석하고 농담 따먹기 할 바엔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의논하는 게 낫겠어요.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러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하회 방주의 신물인 균천령이 지금 아길의 손에 있는 데다 오늘 천하회 사람 몇 명까지 놓아주었으니 이 일에 대해 상대방이 결코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터였다. 만약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부에 신고해서 포졸들을 좀 더 보내달라고 할까요? 이때 왕야가 입을 열었다. 안 돼요. 금능성 포졸들이 어떤 놈들인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진충이 되물었다. 강도나 건달 잡는 건 잘할지 몰라도 이번에 상대할 건 천하회라고요. 그곳은 강호 제1의 문파라고 불리는 곳이고 10만 명의 방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3대 당주만 해도 흉악한 명성이 자자한 극히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포졸들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향 피우고 신에게 비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제 생각엔 솔직하게 이 망할 물건을 천하회에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때 진충이 이어서 말했다. 그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안 돼. 그 말을 들은 아길이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난 낙장천에게 약속했단 말이야. 이 수령은 절대로 도적놈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저버리면 내가 무슨 사내라고 할 수 있겠어? 줘도 소용없어. 이때 왕야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수령은 그야말로 재앙을 부르는 편지 같은 거야. 손에 쥐는 순간 떨쳐낼 수 없는 골칫덩이가 되는 거지. 설령 그들에게 준다 해도 그들은 어차피 널 죽일 거야.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그런데 이때 왕야의 마음속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왜냐하면 대청 안에 그들 세 사람 외에 네 번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 심장 소리는 지붕 위에서 들려왔고 리듬은 쩌렁쩌렁 힘찼으니 분명 무공을 익힌 자였다. 오늘 밤은 아마 편안하지 않을 것 같군.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왕야는 속으로 생각했다. 금능성 박, 오래된 허름한 사당한. 그렇다면 그 낙장천이 균천령을 그 심부름꾼에게 넘겼다는 말인가? 허름한 사당한 은색 가면을 쓴 남자가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는 바로 대낮에 취선로에서 도망쳤던 인물들이었다. 그의 앞에 선 남자는 몸집이 마르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쉰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온몸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했다. 이 남자가 바로 천하회의 고수 sak회검 스콰이김 중 하나인 백골검 이청죽이었다. 소인이 방금 취선로 지붕에 엎드려 들었는데 1000번 진실하고 10,000번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입을 열었다.
낙장천은 확실히 균철령을 그 심부름꾼에게 넘겼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그 심부름꾼은 무공이 뛰어나 혼자 8명을 상대하고도 여유로웠을 뿐 아니라 4명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건가?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를 보며 이청죽이 나직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이청죽의 말을 들은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녀석은 몸에 호연지기가 가득하고 사용하는 것도 모두 불문무학입니다. 그의 무공수위는 적어도 인류무사급입니다. 인류무사라 확실히 좀 까다롭겠군. 검은 옷을 입은 자의 말을 들은 이청죽은 턱을 만지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사실 이청죽이 이럴 만도 했다. 불문무학은 호쾌하고 맹렬함을 추구했다. 설령 경지가 같더라도 불문무학을 수련한 인류고수는 극히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 객잔 안에 다른 고수는 없었나? 생각에 잠긴 이청죽은 시선을 돌려 검은 옷을 입은 자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그 녀석 한 명만이 고수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는 잠시 회상한 후 사실대로 답했다. 대낮에는 그 녀석 말고도 사장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는 키는 크지만 무공을 모르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만약 그 녀석이 없었다면 대낮에 제가 검 한 번으로 그 자를 찔러 죽였을 겁니다. 그럼 잘 됐군. 검은 옷을 입은 자의 말을 들은 이청죽은 허름한 사당 밖에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비는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내가 서신을 한 통 써서 이 일을 방주에게 보고하겠다. 너희는 화간취 도견을 준비해라.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도구로 객잔 안 사람들을 쓰러뜨린 후에 움직일 것이다. 설령 그 녀석이 공력이 깊다 할지라도 도견의 영향 아래에서는 얌전히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도견을 한 모금만 들이마시면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하더라도 나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말을 하는 동안 이청죽은 희끄무레한 장검 한 자루를 꺼냈고 그의 눈빛에서는 섬뜩한 한기가 번뜩였다. 제5장 마문에 발을 들이면 깊이가 바다와 같은 이 밤이 깊어지고 끊이지 않던 가을비가 마침내 멎었다. 금등성 안에는 몽롱한 기운이 감돌았다. 취선로안 상에 차려진 음식은 이미 절반 이상이 먹혔고 아길과 진충은 개걸스럽게 씹어먹으며 매우 보기 흉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투어 차지하려던 균철령은 마치 쓸모없는 물건처럼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왕야는 눈앞에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아길과 진충을 보며 미간을 내천팽해자 모양으로 찌푸렸다. 아니, 제정신이 아니지? 눈앞에 아길과 진충을 보며 왕야가 입을 열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실 정신이 있어? 이때 왕야는 정말 기가 막혔다. 아길과 진충이 두 사람은 마음이 넓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낮에 엄청난 골칫거리를 만들었건만 이 두 녀석은 지금도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다니? 이런 심리 상태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다. 사장님, 그건 사장님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기름기 가득한 커다란 입술을 내밀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저 이렇게 배불리 먹어야 천하회 도적놈들을 상대할 힘이 생기죠? 걱정 마세요. 만약 천하회 도적놈들이 쳐들어온다면 제가 반드시 사장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이때 아길은 가슴을 짝짝 치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진충, 너는? 아길의 설명을 들은 왕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너도 배불리 먹고 도적놈들을 상대할 힘을 비축하는 거냐? 아니요. 그 말을 들은 진충은 고개를 저으며 손 가는 대로 양고기 한 젓가락을 집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요리사인데 무공도 모르는데 무슨 도적놈들을 상대해요? 저는 그냥 아길이 이렇게 큰 골칫거리를 만들었으니 도적놈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황천길 가는 길에 굶어 죽은 귀신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배불리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나오자 왕야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진충을 깊이 한번 바라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럼 너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구나. 당연하죠. 이때 진충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제가 평생 요리사로 살았는데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어야죠. 이런, 내가 어쩌다. 진충의 이 말을 듣자 왕야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가 막 화를 내려고 할 때 한 줄기 그윽한 향기가 소리 없이 흘러들어왔다. 이 향기는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한번 맞자 온몸에 미묘하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화간취. 그 순간 한 이름이 왕야의 뇌리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강호를 종횡무진한 지 여러 해 어찌 이 화간취의 냄새를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화간취는 무림의 기문이도 중 하나로 중독되면 6시즌 동안 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하며 주로 공력이 깊은 무림 인사들을 상대할 때 사용되었다. 분명 누군가 가게 안으로 독을 풀었다 닥쳐올 일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법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왕야가 입을 열어 말했다. 어라, 이건 무슨 냄새지? 꽤 향긋한데. 말하면서 왕야는 힘껏 2번 냄새를 맡았다. 이내 그는 두 눈을 감고 털썩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졌다. 화관취가 비록 강력했지만 왕야는 젊은 시절 겪었던 기연으로 이미 백독불침의 몸이 되어 있었기에 화관취는 그에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상대방이 대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어서였다. 주인장. 왕야가 쓰러지는 것을 본 아길과 진충은 막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몸을 똑바로 세우기도 전에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내 두 사람은 눈을 뒤집고 연달아 땅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쾅! 진충과 아길이 쓰러지자마자 취선루의 대문이 순간 엄청난 힘에 의해 걷어차여 열렸다. 곧이어 이청죽을 필두로 한 13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은거한 고수인 줄 알았더니 강호의 갓발을 들인 풋내기였군. 바닥에 혼절에 쓰러진 세 사람을 보며 이청죽이 비웃었다. 화관취 한 방에 전부 쓰러지다니 내가 괜히 준비했군. 말하면서 이청죽의 시선이 움직이더니 탁자 위에 놓인 균철령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균철령을 집어들고 두어 번 살펴본 뒤 입을 열어 말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탁자 위에 올려두다니 이놈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대인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균철령을 얻으셨으니 이번에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서둘러 아첨하며 말했다. 좋아. 균철령을 손에 쥐고 이청죽이 나지막이 말했다. 균철령을 회수했으니 육경천 방주께서는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것이다. 만약 나를 직전 제자로 받아들여 절세 공법을 전수해 주신다면 어쩌면 나를 위해 분당을 개설하고 운 뇌 3당 외의 제사당주로 삼아주실지도 모른다. 그의 눈에는 신락 같은 광채가 번쩍였고 마치 훗날 자신이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대인께서는 훗날 필히 전도 유망하실 것입니다. 이청죽에게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아첨하며 동시에 바닥에 쓰러진 왕야 일행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다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백리일이 낙장천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천하회 형제들을 죽였으니 이들은 이미 우리 천하회의 적이다. 이청죽이 두 눈을 가늘게 뜨자 한 줄기 흉악한 빛이 번뜩였다. 적이라면 모조리 죽여 없애고 한 놈도 남기지 마라. 헤. 이청죽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벼운 한숨 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마땅히 화관취에 쓰러져 있어야 할 왕야가 어느새 이미 일어나 있었고 지금은 끊임없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더너 너희는 패를 손에 넣어도 우리를 살려두지 않을 생각이었어. 내 놈은 누구냐? 이 광경을 본 이청죽은 손바닥을 움직여 손에 든 섬뜩하게 하얀 장검으로 왕야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감히 화관취에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냐? 백골검? 이청죽의 말을 무시한 왕야는 빙긋 웃으며 그의 장검을 가리켰다. 이 검은 사람의 다리뼈로 만들어졌고 맹독이 묻어있지. 원래는 묘광무독교 교주의 병기였는데 네 손에 들어갔을 줄이야. 왕야의 이 말에 이청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손에 든 백골검의 내력은 왕야가 말한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내 놈은 대체 누구냐? 왕야가 자신의 장검 내력을 꿰뚫어 보자 이청죽의 마음속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다. 나? 그 말을 듣고 왕야가 웃었다. 나는 그저 이 취선루의 주인장일 뿐이다. 허튼 소리. 왕야의 말을 들은 이청죽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을 죽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하 12명의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무기를 번뜩이며 순간 왕야에게 달려들었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니 오늘 근육과 뼈를 좀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말하면서 왕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끝이 땅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흔들리더니 이청죽의 등 뒤에 나타났다. 그가 이청죽 일행에게 등을 돌린 채 몸에 걸친 청삼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다. 쓰러져라 와르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청죽을 포함한 13명 전원이 땅에 쓰러졌고 모두 두 눈에 핏발이 서고 숨결이 끊어져 있었다. 이것은 내력으로 온몸의 경맥이 부서진 후에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모든 이가 일격에 즉사했고 심지어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한 번 마문에 발을 들이면 깊이가 바다와 같고
바닥의 시체들을 보며 왕야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은거했는데 한번 손을 대면 여전히 이렇게 폭력적이라니. 제6장 시체 은폐 및 흔적 제거. 금능성 외곽. 사람의 발길이 드문 숲속 추왕야는 이청죽의 시체를 새로 판 흙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이 흙구덩이는 대략 3척 깊이였고 가장자리는 네모 반듯하게 파여 있어 매우 정돈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이청죽을 포함한 13구의 시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섬뜩하기 그지없었다. 이 13구의 시체는 발가벗겨져 몸에 아무런 의복도 없었기에 시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천국가는 길을 두고 가지 않고 지옥문이 없는데 스스로 찾아왔구나. 구덩이 속 13구의 시체를 보며 왕야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네가 패를 가지고 물러났더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니 어찌해야 할까? 말하면서 그는 품속에서 붉은색 자기 병을 꺼내 마개를 뽑고 구덩이 속 시체 위에 가루를 뿌렸다. 촤! 이 가루가 시체 위에 뿌려지자마자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시에 구덩이 속 시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핏물 웅덩이로 변했다. 자기 병 속 가루는 화골산이라 불렸는데 시신에 조금만 닿아도 피가 녹아 웅덩이가 되었으니 마교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후 시체를 은폐하고 흔적을 지우는데 필수적인 묘약이었다. 한가할 때 왕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조금씩 만들어두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쓸모가 있었다. 구덩이 속 시체가 핏물로 변한 것을 본 왕야는 시선을 돌려 옆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검은 야행복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고 그 외에도 12자루의 장검과 약간의 은전이 있었다. 이 물건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조금도 흐트러진 느낌이 없었다. 시체 은폐 및 흔적 제거는 학문이었다. 그리고 왕야는 이 학문의 시조였다. 이 야행복은 남겨둘 수 없으니 태워버리는 것이 좋겠군. 잠시 생각에 잠겼던 왕야는 화접자를 꺼내 야행복에 불을 붙여 그것을 구덩이 속에 그대로 던져 넣었다. 불꽃이 한바탕 튀어오르자 이 의복들도 모두 재가 되어 구덩이 속 핏물과 섞여 검고 끈적한 덩어리가 되었고 도무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흙구덩이 속 검고 끈적한 것을 보며 왕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그는 12자루의 장검과 백골검을 함께 흙구덩이 안에 던져 넣고 재빨리 흙을 덮어 매장했다. 비록 이 장검들을 팔면 적지 않은 수입이 되겠지만 특히 백골검은 그 가치가 엄청났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천하의 문도들이 사용하던 병기였기에 섣불리 팔면 증거만 남길 뿐이었다. 훗날 천하회가 추적해온다면 쉽게 자신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줄 터였다. 그래서 귀찮은 일을 피하고자 왕야는 아예 직접 매장해버렸다. 물론 훗날 운이 나쁘다면 이것들이 발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 물건들은 이미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터였다. 잠시 후 이 흙구덩이는 왕야에 의해 평평하게 덮였고 연일 내린 가을비로 이 일대는 진흙탕이었으며 게다가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기에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곳에 천하회 방파원 13명의 시체가 묻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처리 완료, 마무리. 모든 것을 처리한 후 왕야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은전을 가늠해 보았다. 총 128냥의 은전이라. 역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것이 정식으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군. 그렇게 말하며 왕야는 금능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취선으로 돌아오자 아길과 진충은 여전히 바닥에 혼절에 잠들어 있었고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휴. 이 광경을 본 왕야는 죽은 돼지처럼 골아떨어진 아길을 툭툭 차며 고개를 저었다. 진충이야. 그렇다 쳐도 아길은 그래도 종사경지의 고수인데 화간 취한 방에 쓰러지다니. 내가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벌써 저승길 건너갔을 거야. 이 화간취의 약효가 비록 강하지만 6시즌밖에 지속되지 않으니 내가 굳이 해독해줄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한숨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독성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말을 마친 왕야는 균철령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바닥에 드러누웠다. 오늘 밤은 그냥 바닥에서 대충 하룻밤 때워야겠군. 아길이 무예를 지녔음에도 쓰러졌는데 닭 한 마리 잡을 힘도 없는 자신이라는 주인장이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살 터였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왕야는 오늘 밤 아길과 진충과 함께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게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가볍게 한숨을 내쉰 왕야는 두 눈을 감고 몽롱하게 잠이 들었다. 주인장, 주인장! 잠결에 왕야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번쩍 눈을 뜬 왕야는 아길이 한 손에 양동이를 들고 진충과 함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길, 이 망할 놈이 쳐돌았냐? 눈앞의 광경을 본 왕야는 곧바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른 아침부터 내 놈이 물을 끼얹는 건 대체 무슨 짓이냐? 이때 왕야는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콧잔등에서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 더없이 초라해 보였다. 주인장, 화내지 마십시오. 저희가 주인장을 구한 겁니다.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이때 진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에 나쁜 놈들이 도견기를 피워서 저희 모두 쓰러졌지 않습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군. 나는 그냥 향긋한 냄새를 맡고는 그 후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이때 왕야는 신용만 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맞습니다. 주인장께서 혼미하여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이런 하책을 쓴 것이지요.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다. 아길 이 자식의 속셈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이 녀석은 자신이 부려먹는 것에 대해 불평이 많았다. 이 한 바가지 냉수에 공사구분 못하고 사적인 원한을 갚는 마음이 없었다면 죽어도 믿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가 믿지 않는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지금 그의 신분이 무공을 모르는 객잔 주인장인데 어쩌겠는가?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더욱이 아무도 자신이 무공을 할 줄 안다는 것을 몰랐다. 보아에게 공사구분 못하고 사적인 원한을 갚는 일을 당했으니 왕야도 할 말이 없었다. 이번에는 내 놈이 구실이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 생각한 왕야는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이 몸이 내 놈 반년치 은전을 삭감할 것이다. 너는 어서 이곳을 정리하고 개점 준비를 해라. 말을 마친 왕야는 얼굴에 찬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아직도 문을 연다고요? 왕야의 말을 들은 아길은 표정이 놀라며 말했다. 저희 어젯밤에 막 도견기에 쓰러졌는데 하루 문 닫고 쉬지 않을 겁니까? 너희들 무슨 일이라도 있냐? 아길의 말을 들은 왕야는 고개를 돌려대물었다. 딱히 별일은 없는데요. 이때 아길 역시 의혹으로 가득했다. 어제 기묘한 향기를 맡은 후 혼절했는데 오늘 아침 깨어보니 여전히 가게 안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 안의 비품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심지어 그 균철령은 탁자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으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자신이 도견기에 쓰러졌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니 이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수상했다. 별일 없다면서 뭘 그리 말이 많으냐? 아길의 말에 왕야는 입을 열어 말했다. 손발 빠르게 이곳을 깨끗이 정리해라. 제대로 못하면 내가 신구원한 신구예는을 함께 따질 테니 조심해라. 그리고 너 진충. 아길에게 말을 마친 왕야는 화살을 돌려 진충을 향해 말했다. 너 이 녀석도 멍하니 있지 말고 어서 주방을 정리하고 일할 준비를 해라. 한마디를 마친 왕야는 뒷짐을 지고 뒷마당의 거처로 향했다. 왕착취꾼. 왕야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길과 진충은 중얼거렸고 이내 얌전히 가게 안에서 바삐 움직였다. 제7장 뜻밖의 번성, 천하회 총타, 천하제일루. 이 누각은 조각 난간과 옥조각으로 이루어져 더없이 화려했고 백청 높이로 사방을 굽어보며 천하회의 야심을 드러냈다. 육경천은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천하회 총단이 한눈에 들어왔으며 10만 방파원들이 그 사이를 오가며 전례 없는 번성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도 육경천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의 두 눈동자 속에서는 예리한 빛이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방주. 육경천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흰옷을 입고 접는 부채를 든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신묵헌으로 육경천의 막후 책사였다. 왔느냐? 신묵헌을 곁눈질로 한번 훑어본 육경천은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거라. 방주께서는 아직도 균철령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